지금 당신 곁에 오래 머물러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그 사람은 당신에게 가장 잘해준 사람도 가장 최고의 선물을 준 사람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반면 나는 늘 참고 배려하고 먼저 웃어넘기기만 했습니다. 좋은 사람으로 사는 것이 언젠가는 나를 지켜줄 거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정작 사람들에게 오래 사랑받지는 못했습니다. 착하게 살아온 세월은 분명한데 정작 상대가 힘들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은 내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사람이 아니라 대체 어떤 사람이 사랑받는 것일까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좋은 사람이 되는 법은 꾸준히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평생 사랑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 답은 아주 사소한 곳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첫째, 나를 바꾸려 하지 않는 사람. 누군가를 만날 때 자꾸만 신경이 쓰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하는 말 하나하나에 평가가 따라올 것 같은 사람이죠. 옷차림을 살피게 됩니다. 말투를 고르게 됩니다. 혹시 실수하지는 않을까 신경을 곤두세우게 됩니다. 그 사람 앞에서 나는 있는 그대로의 내가 아닙니다. 잘 보이기 위해 다듬어진 나로 서 있게 됩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 앞에서는 이상하게 마음이 놓입니다. 잘 보이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실수를 해도 크게 개의치 않을 것 같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 앞에서는 꾸미지 않은 말투로 이야기해도 괜찮습니다. 오늘 컨디션이 좋지 않은 얼굴을 보여도 괜찮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태도를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이라고 부릅니다. 상대의 말과 행동을 평가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말합니다. 사람은 판단받지 않는 관계 안에서만 비로소 자신의 진짜 모습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인데요. 생각해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누군가 나를 자꾸 고치려 들 때가 있습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자꾸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관계 안에서 늘 긴장하게 됩니다. 반면 지금 이대로도 충분하다고 말이 아닌 태도로 느끼게 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곁에서는 숨을 편히 쉴 수 있습니다. 애써 나를 증명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죠. 돌이켜보면 우리는 살면서 몇 번쯤 그렇게 숨을 쉬게 해준 사람을 만난 적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 앞에서만큼은 유난히 말이 편했던 기억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오래 곁에 두고 싶어 하는 사람은 가장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가장 판단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었던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누군가 그런 사람이 되어주기를 가장 간절히 바랐던 적도 있을 것입니다. 완벽하게 잘해주는 사람보다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사람이 결국 오래도록 사랑받습니다. 둘째, 함께 있을 때 긴장되지 않는 사람. 말을 재미있게 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런 사람과 만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웃게 됩니다. 그런데 헤어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어딘가 마음 한구석이 허전할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는데도 마음이 채워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헤어지고 나서 오히려 마음이 든든해지는 사람이죠. 두 사람의 차이는 말재주에 있지 않습니다. 함께 있는 동안 내 마음이 얼마나 긴장을 풀 수 있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상태를 정서적 안정감이라고 부릅니다. 상대와 함께 있을 때 내가 공격받거나 거절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근본적인 믿음에서 오는 편안함을 말합니다. 침묵이 흘러도 불편하지 않은 사이가 있습니다. 무언가로 그 침묵을 채우지 않아도 됩니다. 그 조용함마저 편안하게 느껴지는 관계이죠. 생각해보면 우리는 정작 가장 가까운 사람 앞에서 그 침묵을 견디지 못했던 순간이 더 많았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뇌는 본능적으로 움직입니다. 위협이 되는 자극보다 안전하다고 느껴지는 자극을 더 깊이 기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있을 때 몸과 마음이 긴장을 풀어도 된다고 느끼게 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뇌는 그런 사람을 무의식 중에 더 오래 곁에 남겨두려 합니다. 말이 많지 않아도 그 사람과 있을 때 이상하게 마음이 놓인다면 그것은 두 사람의 관계가 이미 꽤 깊어져 있다는 신호입니다. 애써 즐겁게 해주지 않아도 편안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곁에서 우리는 비로소 나 자신으로 돌아갑니다. 재미있는 사람은 시간을 채워줍니다. 하지만 안정감을 주는 사람은 마음의 자리를 채워주고 그렇게 오래도록 사랑받습니다. 셋째, 있는 척하지 않는 사람. 누군가는 늘 괜찮은 모습만 보여줍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웃으며 넘기고 부족한 모습은 절대 드러내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사람이 대단해 보입니다. 빈틈이 없어 보이고 늘 여유로워 보이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앞에서는 나도 모르게 긴장하게 됩니다. 나만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힘든 이야기를 꺼내면 괜히 나만 약해 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괜찮은 척, 아무렇지 않은 척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자신의 서툰 모습도 자연스럽게 드러냅니다. 힘든 날엔 힘들다고 말하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말합니다. 실수했을 때도 굳이 감추려 하지 않죠. 그 사람 앞에서는 이상하게 마음이 놓입니다. 나도 굳이 괜찮은 척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태도를 진정성이라고 부릅니다. 자신의 모습을 꾸미거나 감추지 않고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태도를 말합니다. 사람은 완벽해 보이는 사람 앞에서는 자신을 감추게 됩니다. 빈틈을 보이면 안 될 것 같은 압박을 느끼죠. 하지만 솔직한 사람 앞에서는 자신도 솔직해져도 된다고 느낍니다. 상대가 먼저 자신의 부족함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한쪽이 먼저 마음을 열면 다른 한쪽도 자연스럽게 마음을 열게 됩니다. 이것은 신뢰가 만들어지는 아주 오래된 방식입니다. 누군가 먼저 솔직해질 때 그 솔직함이 상대에게도 옮겨갑니다. 늘 괜찮은 척하는 사람 곁에서는 나도 늘 괜찮은 척해야 합니다. 그런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에게 지치는 관계가 됩니다. 숨기는 것이 많을수록 마음을 나눌 공간은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는 사람 곁에서는 나도 있는 그대로 있어도 됩니다. 애써 포장하지 않아도 되는 그 순간 진짜 관계가 시작됩니다. 완벽해서가 아니라 솔직해서 곁에 두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 편안함이야말로 오래도록 사랑받는 진짜 이유입니다. 넷째, 감정을 전염시키지 않는 사람. 감정은 전염됩니다. 불평을 자주 하는 사람 곁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짜증과 불안을 자주 내비치는 사람 곁에서는 편안히 쉬는 것조차 어렵습니다. 그 사람과 헤어지고 나서도 한참 동안 마음이 개운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잔잔해집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감정 전염이라고 부릅니다. 한 사람의 감정 상태가 표정과 말투와 분위기를 통해 곁에 있는 사람에게 그대로 옮겨가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 사람의 평온함이 내 안의 불안까지 가라앉혀 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곁에 계속 머물고 싶어지죠. 돌이켜보면 나 역시 누군가에게 무거운 감정을 쏟아낸 날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날들이 쌓여 어느새 곁에 있는 사람을 지치게 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짚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런 평온함은 타고난 성격이 아닙니다. 수없이 흔들리는 순간에도 스스로를 다잡아온 시간이 쌓여 비로소 만들어지는 태도입니다. 감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묻어냈던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의 감정을 알아차리고 다스리는 연습을 오래도록 해온 사람입니다. 수없이 무너졌다가 다시 일어선 사람인 것이죠. 그 흔적이 지금의 평온함으로 남은 것뿐입니다. 내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결국 다른 사람의 마음까지 편안하게 만들고 그렇게 사랑받는 사람이 됩니다.
5째, 상대를 편안하게 만드는 사람. 여기까지 온 이야기를 하나로 모으면 결국 이렇게 정리됩니다. 사람들은 잘해주는 사람보다 함께 있으면 마음이 놓이는 사람을 더 오래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잘해주는 것은 한순간의 호의입니다. 하지만 편안하게 해주는 것은 오랜 시간 쌓여온 신뢰입니다. 심리학에서는 관계가 깊어지는 과정을 상호성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내가 솔직하게 말해도 괜찮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내 약한 모습을 보여도 떠나지 않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경험이 한 번, 2번 쌓이면서 비로소 신뢰라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이 신뢰는 화려한 이벤트나 값비싼 선물로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사소하지만 반복되는 순간들이 쌓여 만들어지죠. 내가 힘들다고 말했을 때 판단 없이 들어주었던 순간입니다. 내가 실수했을 때 탓하지 않고 넘어가 주었던 순간입니다. 이런 작은 순간들이 쌓여 비로소 사람은 그 곁이 안전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돌아보면 우리 곁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누군가에게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뢰가 쌓인 자리에 사람들은 오래도록 머뭅니다. 그 자리를 만든 것은 대단한 노력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결같이 그 사람 앞에서 나로 있을 수 있게 해준 시간이었을 뿐입니다. 좋은 사람은 기억에 남습니다. 하지만 편안한 사람은 평생 사랑받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우리는 왜 그토록 좋은 사람이 되려고만 애써왔을까요? 아마도 그 시작은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어린 시절 어른들의 표정을 살피던 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말을 잘 들으면 사랑받았고 때를 쓰면 그 사랑이 잠깐이라도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우리는 배웠습니다. 내가 착하게 굴어야 사람들이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말이죠. 그 배움은 어른이 되어서도 이어졌습니다. 가까운 사람 앞에서 서운한 마음이 들어도 말하지 못하고 삼켰던 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불편한 이야기를 꺼내면 이 관계가 어긋나 버릴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조금씩 스스로를 지워갔습니다. 거절하지 않는 법, 맞춰주는 법을 몸에 익히고 내 감정보다 상대의 기분을 먼저 살피게 되었습니다. 사랑받지 못할까봐, 미움받을까봐, 혼자 남겨질까봐.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떠나지 않을 거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알게 됩니다. 애써 맞춰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내 곁에 오래 머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내가 애쓰지 않아도 편안했던 순간에 더 오래 머물렀습니다. 가장 솔직했던 순간, 가장 나다웠던 순간에 사람들은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좋은 사람이 되려는 마음은 두려움에서 시작되었지만 편안한 사람이 되는 것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무엇을 다시 배워야 할까요? 어쩌면 지금부터는 애쓰지 않아도 사랑받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배워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제 그 배움을 우리의 삶에 조용히 옮겨볼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오늘의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착한 사람은 많습니다. 하지만 편안한 사람은 드뭅니다. 우리는 어쩌면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기 위해 너무 오랫동안 애써온 것은 아닐까요? 저 역시 완벽한 답을 찾은 것은 아닙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주변에서 편안한 사람이라는 말을 가끔 듣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 한편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이 편안함을 꾸준히 유지하는 일이 생각만큼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 표정 하나에도 신경을 써야 하고 감정을 다스리고 조급함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아야 하죠. 누군가에게 편안한 사람이 되는 일은 이렇게 갖추어야 할 것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솔직히 지치는 날도 있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입니다.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내 삶을 정돈하는 일입니다. 삶이 정돈되지 않은 채로는
누구에게도 진짜 편안함을 줄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정도는 남에게 잘 보이려는 애씀과는 다릅니다. 그것은 오직 나 자신을 위한 조용한 다스림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나를 다스리고 계신가요? 아니면 남에게 잘 보이려 애쓰고 계신가요? 오늘부터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애쓰던 마음을 잠시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는 결국 애쓰지 않아도 되는 나 자신을 허락하자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누군가의 마음이 편히 쉬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어쩌면 그것이 평생 사랑받는 사람들의 진짜 비밀인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그 응원 하나하나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행복한 삶을 위해 공감본부가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